안녕하세요, 사기꾼입니다. 오늘은 깡통 전세, 즉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되었던 부활모 시절의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대비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대 총각 시절 뒷골목 단칸방을 전전하던 제가 취업 후에 소득이 좀 오르면서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하고 양지로 나가려고 처음 구한 전세집은 창원의 한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집을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도장을 찍자고 말씀을 드렸죠. 드디어 계약하는 날 부동산에 갔더니 위임장 하나 없이 건물주가 도장 하나 보낸 거를 보고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까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며칠 전 해외를 나가셨다라는 말을 듣고 조금 어이가 없었거든요. 불안한 느낌을 받았지만 미안하다고 입주는 편하게 하시되 전세금은 이달 안에만 넣으라는 전달에 또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이런 분이 진정한 노블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고 참 순수했습니다. 막상 그리고 모은 전세금을 일시로 넣기 전 멈칫하긴 했죠.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내밀었던 2억짜리 중개사고 보험증권을 보고 내 돈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생각도 못했고요. 보통의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모은 현금의 가치에 많은 의미를 두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제로대 금리 인하로 앞으로 전세가 귀해지는 시점이 다가오면 몇 안 남은 전셋집이라는 말을 듣고 급한 마음에 계약금부터 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는 사례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전세금 회수를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 전개 끝에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깡통 전세와 여러분께서 전세를 얻을 때 이러한 깡통 전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누구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질 때는 전세금이나 매매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집주인이 집을 살 때 5억이었던 집이 부동산 경기 악화로 4억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최초 계약 시 맡겼던 전세금 4억 5천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이런 깡통 전세의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라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집주인의 선순위 근저당권, 즉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크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집을 전세로 얻으실 때는 기존 설정된 대출 금액과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의 합이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신 집값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은 이 집의 권리상 먼저 줄을 서 있던 순서대로 배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회 유찰 시 감정된 집값에서 20% 혹은 30% 유찰률을 적용해서 1회 유찰 시마다 20에서 30% 감액된 금액에 2차 입찰이 시작되는데 여러분께서 근저당권 비율이 높은 은행보다 뒷줄에 서 있다면 유찰이 반복될 시 낙찰가에서 앞사람 먼저 주고 내가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내 앞에 누군가 있다면 이 집의 실제 시세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 앞사람과 내가 나중에 건물주에게 다시 받을 돈의 합이 이 집의 집값의 몇 %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을 하세요. 서울 도심의 역세권은 둘을 합친 비중이 매매 가격의 7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서울 도심 등 항상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매매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깡통 전세가 발생할 일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서도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집은 피해야 합니다.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지방 소도시나 거래 빈도가 낮은 주택의 경우에서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응 방법은 전세로 사는 동안에 집주인의 명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로 근저당권을 비롯해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변동사항도 살펴봐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세요. 요즘은 직접 등기소 방문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주는 본 계약 체결 및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잔금 수령 후 1순위 근저당권은 말소하기로 동의한다라는 글귀까지 적어놓고 건물주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 말았는지 확인도 안 했습니다.
매매가액 대비 70%가 넘는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이 집의 권리상 두 번째 줄에 서놓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저도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었었고 새로운 건물주가 대뜸 전화가 와서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니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잠시 뺐다가 다시 전입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더라고요. 뭐 줄 좀 비켜줄래? 뭐 이런 거였죠. 권리상 새치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저도. 뭐 따라서 계약 후 건물주의 이러한 부탁은 절대로 수긍하시면 안 되고 계신 동안에도 추가적으로 이 집을 담보로 무언가 또 다른 대출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압류가 후순위로 들어오진 않았는지 확인하시면서 건물주가 나중에 내 돈을 상환할 여력이 있나 없나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전세 계약을 마친 직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당연한 소리죠. 경험상 잔금치고 이사 진행하면 몸은 바쁘지만 심적으로는 한타임 여유로운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삿짐 나르고 할 시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허니 잔금 당일 꼭 신고하도록 하세요. 네 번째 주의사항은 물론 내가 들어갈 집이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제일 좋겠지만 선순위 권리가 없더라도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에 특정 문구를 추가하여 뒷날 발생할 위험 부담을 던져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전세 잔금 납부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예정으로 임대인은 해당 이후 시점에 대출 및 기타 제한 물건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해당 계약은 원천 무효로 하고 전세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이런 문구를 추가하세요, 여러분.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데 대학 시절부터 총각 시절까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계약하러 부동산을 가면 항상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여기 건물주가 건물이 몇 채인데 이것 말고도 월세 받는 건물하고 담보 제공한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사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이분한테는 이 보증금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뭐 이 정도 금액을 나중에 못 돌려줄 것 같으면 건물이나 빌딩을 몇 채씩 가지고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요. 대부분 자존심도 상하고 그분이 얘기하는 돈 몇 푼에 내 클래스도 작아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럼 잘 됐네요. 여유도 있으신 분이니 더더욱 특약 추가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어차피 공인중개사는 나중에 가서 대신 소송을 해주지도 않고 결국은 당사자들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돼 있으니 내 돈은 처음부터 내가 주도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종료할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이나 위탁공인중개업소 등에서 계약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 보증금을 날릴 위험성이 낮은 집이라면 보험 가입하실 필요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보호장치를 해두시면 됩니다. 가입 방법은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증 비용인 수수료율과 가능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검색 한 번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주의하셔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내가 계약한 전세금 모두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먼저 줄 서 있는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전세보증보험료는 보증금액의 보증요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20년 3월 현재 기준은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증기간이 길수록 보증료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일찍 가입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별일 없으면 6개월 전에 들면 되는데 2년 전에 들었다가 요금만 높아진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국토부와 허그가 보증요율 체계를 올해 안에 손을 좀 본다고 합니다. 뭐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말인데 기간이 길어도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현재보다 적게 부과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나 가입시켜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서울보증보험이나 허그에서도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에 적어도 80에서 90% 이하의 전세금에 한해서 가능 여부 심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위 채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실제로 여러분께서 건물주에게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해 보증보험사에 사고 신청을 진행하시게 되면 앉아서 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떠먹여 주지는 않고요. 여러분들도 각종 서류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민사적 문제는 주체가 돼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 전세금 돌려주지 못하는 건물주의 경우에 나중에 상황이 많이 악화되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만기일을 지날 때까지 건물주하고 여러분께서 문서로 결론을 맺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사가 이건 묵시적 계약 아닙니까 하면서 묵시적 계약 갱신을 주장할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이행 신청 접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보험이 있으니까 다 잊어버려야지 하시기보다 본인이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한 노력을 사전에 일찍 알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제가 당시에 보증금 전액을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드릴게요. 답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비법이 있었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여러분께는 절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전세금을 받아서 총각한테 송금할게 라고 하셔서 네 하고 집까지 빼서 이사도 가버렸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러다 어느 날 전세보증금이 계좌로 들어오길래 다행이다 하고 말할게요. 한참 오래전 일이긴 한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시절이었고, 만약 문제가 터졌다면 저는 그냥 바보가 돼서 정말 수많은 건물주들을 증오하면서 오늘날 제가 건물주가 되어 전세 놓을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정말 다양하게 생겼지만 결국 전세금 보호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거에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